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속도 조절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상승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매수가 애매한 시기에도 상승 가능하니까 매수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걸 어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시원하게 반등했고요. 멤버십 알림에서 어제는 제가 이제 지방 출장이어서 요거 구독자 영상을 좀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도 특별히 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고, 근데 또 알 수 없잖아요. 연설의 내용은 제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잘 오르리라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 드렸어요. 정규장에서도 프리장에서 살짝 상승했고, 그리고 20.5를 지지하고 반등해줬다. 여기죠. 여기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전날에도 그랬죠. 그리고 올라서 여기서 끝났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지지가 되면 이렇게 갈 거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내를 반말로 드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제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올라왔기 때문에 한 10%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릴 수 있잖아요. 분명히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눌릴 때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밀리더라도 또 여기 5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시되, 근데 올랐을 때 당연히 수익이나 또는 예수금 필요하신 분들은 손절이라도 좋은 조건에서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다시 밀리더라도 매수하실 수 있는 이런 여력을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 24의 밴드가 움직이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화 해 두시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뚫어내면 이제 새로운 게임인 거죠.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일봉에서 좋은 조건이 나타났죠. 네, 쓰리바닥 형성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쭉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봉상 S밴드랑 M밴드를 보시면 25에서 26 사이에 분명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25에서 그 다음에 26.5에서 이 정도에서는 일부 매도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현금 확보하시고 그 뒤는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10분봉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줬죠. M밴드 닫고 이쪽에서 매수하시면 어떻다고요? 여기 M밴드 상단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닿았잖아요. 어제 닿았으니까 닫고 떨어졌으니까 일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 고민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선 하단에서 닿아서 매수했잖아요. 저는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상승 갔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0분봉에서 보면 지금이 박스에서 보면 하단 박스를 통과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단 박스권에서 놀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올라가려고 입질한 겁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서 입질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갈 수 있고요. 근데 어제처럼 세면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갔어요? 갈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올라가서 뭐 이런 쪽에서 부딪혀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박스권 하단을 이제 뚫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뚫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횡보, 박스에서 횡보하는 구간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 횡보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리고 뚫을 때는 어때요? 시원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횡보가 끝나야지 쭉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 반등 때는 비중 좀 줄여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던 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고용률. 예, 실업이 많이 줄었죠. 예, 코로나 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개인 저축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좋다. 예, 현재까지도 좋은데 여기에 이제 적신호가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유는 미국의 개인 저축을 보시면 코로나 때가 역대급으로 많은 거예요. 이게 일해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때문에 이 저축을 할 수 있었죠? 국가에서, 미국에서 예, 보조금 줬죠. 예,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다 보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그대로 남았을 거죠. 그래서 그때 저축률이 역대급인 겁니다. 예, 과거에 1970년대 최고치 한 15%이 정도 돼요. 15에서 16% 이걸 뛰어넘어 버렸죠. 35%까지 저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만 좋은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과거에 비해 또 기하급수적으로 저점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떨어져도 그냥 한 요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죠. 좋은 거니까 역대급으로 좋은 수치. 아니면 중간 10%라도 가야 돼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6개월 정도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국민들도 이제 쓸 돈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저축해 놓은 돈 퍼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게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소비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물건값이 어차피 올랐으니까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가용자산에 비해서 물건이 좀 싸져야 더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예, 음료수 하나 먹던 거 2개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음료수가 더 비싸졌어요. 그죠? 이렇게 비싸졌기 때문에 있는 돈 갖고는 소비를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2023년도에 힘든 부분이 될 겁니다. 미국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빅테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플레이션은 이런 부분에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 주머니에 돈이 적어지는데 맘 놓고 소비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조달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어차피 기업들이 공장 지어서 물건 만들려면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빚을 내서 공장 짓고 물건 만드는데 문제는 이거죠. 자금 조달 확대 현상. 이게 이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삼성생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생명에서 최근에 모 기업에 뭐 20조 가까이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얼핏 봤거든요. 자, 삼성생명 같이 돈 많은 회사가 자금 조달을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루트를 열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미 투기 등급 회사들은 올 들어 자금 조달 크게 줄었다. 이게 일부러 자금 조달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우리가 하이힐드라고 하잖아요. 부실 채권, 기업들이 우량하지 않은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하면 안 사는 거죠. 신용경색 사회에서는 투자자들이 꺼려 합니다. 위험한 거는. 그래서 조달 금리를 되게 높여야 돼서 한마디로 작년에 3%면 발행이 돼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걸 지금은 6에서 7%, 특히 이렇게 신용이 낮은 회사들은 뭐 9에서 10%, 15%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그럼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지금 상황이 두 번째로 오고 있는 거니까 조금 줄여 놓으셔야 돼요. 오른다고 좋다고 무조건 주식을 살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만 그러냐? 아니고요. 예, 국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들에서 빨간불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레고랜드발 신용정책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예, 흥국생명 뭐 이런 문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요 건설회사 한 회사가 또 부도가 났더라고요. 22시간 전 기사를 보니까 창원 본사 중견 건설업체 최종 부도 파장 확산. 채권을 못 막았어요. 예, 어음을 못 막았겠죠, 정확하게는.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반등, 주가 반등했다고 무조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더라도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매도해 두십시오. 예, 그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오른다고 해도 어제 올랐죠? 오늘 또 오르고 내일 오르잖아요. 그럼 한번 조정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서 매도해 놨다가 이 현금으로 여기서 조금씩 더 사십시오. 그게 훨씬 안전하니까 그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Q, JPI, SCHP, SOXL, TCL, SQQQ까지 이 가격대 활용하셔서 조금 더 편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샘플 계좌에 1억 1,400 정도 됐던 게 어제 반등으로, 그리고 국내 증시도 또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1억 1,698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TQ가 드디어 양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83 마이너스 10이었던 게 어제 이렇게 해서 양전됐죠. 오늘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깔끔히 조금 매도하고, 그 다음에 서브 계좌에 사놨던 거, 스윙 계좌에 사놨던 것도 다 양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50%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스윙 계좌 거는 50% 매도하고 다시 사면 되죠. 떨어질 때 다시 사면 되고, 이건 오를 때 계속 사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비중을 줄여서 이건 그 수익을 내는 창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여러 개 나누셔서 막 4개 5개 나눠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관리가 안 돼요. 이러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심플하게 2개 정도만 쓰시면 장기 보유 계좌, 그 다음에 스윙 계좌, 요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29일 날 제가 멤버십에 3,000당 제야 요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못 샀다. 만약에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못 샀다. 여러분, 주식은 그 하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TQ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르고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그 다음에 내일 오르면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 담아서 다시 수익을 내는, 요게 이제 파도 타기예요. 근데 모든 주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상한가 29%를 쳤기 때문에 나는 이건 못 사겠다, 포기,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0당 제약이 어떻게 됐냐? 그날입니다. 상한가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도지형으로 이렇게 길게, 그러면 이거 내려갔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됐겠죠.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제자리 갔을 수도 있고, 이건 제가 분봉을 안 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사실은 내려온 거죠. 왜? 음봉이니까. 음봉이니까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밀렸다가 다시 중간에 원위치를 잡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중간으로 갔다. 그럼 거꾸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중간으로 갔다.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하락을 했다가 지켜줬다는 얘기죠. 중간 가격으로 다시 왔다. 그럼 힘이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위아래가 같다. 얘도 거의 위쪽도 위아래 힘이 같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해놨다면 오늘 또 한 10% 정도 올랐었어요. 그럼 이때 매도가 됐겠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국내 주식들에서 오르는 거에서 사서, 오를 때 눌림목에 사서 다음날 다다음날 더 오를 때, 물론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매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죠. 요거 부분만 팔지 않았고 다 팔았어요.
예, 꼬리가 달리길래 여기서 꼬리 달리죠? 여기도 꼬리 달리죠? 매일 꼬리 달리길래 그냥 전량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겁니다. 예, 그냥 분할 매수로 또 사고, 그리고 그날 또 전량 매도 해버리고. 보통 오전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오전에 다 매도를 해버리고 분할 매수를 오후에 다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날 또 상승해서 또 수익 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제가 바빠갖고 매도를 못했는데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또 살 건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네, 라인을, 여기 지금 형광색 라인 있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면 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눌리면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차트 보면서 사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할 때 수익 내고, 그리고 여기 검노선이죠? 9,300원, 9,400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한번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 일부 매수할 생각하고, 떨어질 때 여기까지 오기 전에 10,000원 정도에서는 다 매도를 한번 할 겁니다. 전량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한 종목 갖고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종목들은 이런 게 많아요. 저희 멤버십에 안내 드리는 몇 가지 종목들이 다 이런 형태니까 이거를 잘하면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TQ도 너무 좋은 분위기 타고 있죠. 그리고 국내 주식들도 상승하는 분위기니까 요럴 때 또 수익 내셔라,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대신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경기 상황이 그닥 좋지 않으니까 꼭 몸도 사려 가시면서 지금 현금 유동화, 제 종목들을 조금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금 꼭 채워 두세요. 아시겠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밤에도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